조원순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최근에 공무원 연금 체계를 연금 체계가 아니라 급여 체계를 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예. 건데. 공무원들의 그 전체 공무원 임금을 올리는 국민들이 좀 그거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그 총액 받아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는 공무원, 일을 잘하는 공무원과 못하는 공무원 사이에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내용을 인사혁신처, 공무원에 관한 어떤 그 승진시키고 임금을 주고 하는 거는 정부 내 인사혁신처에서거든요.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이 있는. 그래서 거기에 주도로 격차를 이제 늘리는 그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. 여태까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죠. 초유의 일인데. 아니 그거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그 폭을 더 늘린 겁니다. 이걸 더 확 늘린. 예, 직급을 하고 그동안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뭐 좀 뭐랄까. 지금도 제가 사실은 눈에 확 띄는 차이는 아니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들 자체는 이제 그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희망하고 막 튀는 이거보다 또 민간보다는 조금 업무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. 민간은 막 마케팅에서 많이 파는 사람, 성과를 내는 사람은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법 지키고 안정지, 우리가 공무원 하면 안정이잖아요. 안정의 고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동이다, 뭐 일 안 한다, 뭐 획일성 온갖 부조경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건데 지금도 차이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령 제가 지금 정부의 모 부처 두 군데에서 업무 성과 평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들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들어가서 이래 해보면 제가 하는 평가에 따라서 제가 전부 다 아니고 제가 그 평가단에서 하는 거랑 내부의 평가를 섞어서 임금하고 급여 성과급 차이가 좀 납니다.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느려서 예컨대 지금 보면 1급 공무원,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장관과 차관을 합쳐서 정무직이라고 하죠. 정무직이라고 하고 1급까지는 직업 공무원인데 1급 공무원은 이제 갈 수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최고 꼭대기입니다. 군인으로 치면 장성이고. 장성 중에서도 1급은 말하자면 이제 뭐 3스타, 4스타에 같다라는 거죠. 1급 공무원 우리가 옛날에 관리관이라 했는데 중앙부처의 실장 이런 게 1급 공무원입니다. 정부 예산실장, 세제실장, 뭐 교육부의 대학 정책실장, 그 상해가 그 단위에서 최고 책임을 합니다. 그 위엔 바로 차관이고 장관뿐입니다. 그 1급인 경우에 연봉 차이가 앞으로 못하는 성과가 못하는 1급과 잘하는 1급 사이의 연간의 차이가 1,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래도 민간 기업에 비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네요. 그럼요. 그거 민간에 비하면 뭐 아직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공직의 안정성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국장급 1급 아래가 이제 국장급이거든요. 뭐 경제정책국장, 사회예산국장하고 뭐 어디 국장이 이제 2급인데요. 국장은 지금은 연간 최대한 1,00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여기는 이제 내년부터입니다. 1,500만 원으로 500만 원 차이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. 과장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은 행시 아니면 과장 계기도 뭐 하늘의 별따기고 행시를 해도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과장이 됩니다. 요즘 늘어져서 과장은 상급 과장인 경우에 지금 차이는 연간 잘하고 못하에 따라서 최대 490만 원 차이가 났는데 한 달 정도 차이가 본급 조금 안 된다 말이죠. 내년부터는 이게 6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. 이게 근데 이제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안정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고 좀 공격적으로 뭐 마케팅을 해야 하는 부서도 있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세일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고요. 국민안전처 같은 데는 좋은 지적입니다. 그래서 그 부서마다 하는 그 부서 인센티브가 또 있어요. 사실은 부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죠. 2000년경에 제가 현장 출입 기자를 할 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제가 어디를 출입했냐면 국세청과 기획예산처를 출입을 했습니다. 한 군데는 세금을 열심히 걷는 데가 국세청이고 하나는 그 거둔 세금을 쓰는 데가 거죠. 기획예산 출입을 하니까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어떤 불만을 제기하냐면 나눠주는 성과급을 우리 국세청에 전부 다 좀 주십시오.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 막 들어가는 조사하고 앉아서 세무서에서 민원 그냥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나 해주는 공무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므로 업무 강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를 성과급으로 좀 해주겠다 하니까 기획예산처가 그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이 못 해주는 이유는요? 민의 최소한 부분을 할 수 있겠는데 전면적으로는 못 해주는 이유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동료가 심하고 그게 한번 흔들려 버리면 공직에 흔들려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
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비교에 당시 기사도 쓰고 그 일로 양쪽의 담당자들이 저한테 좀 서로 안 만나고 그래서 막 네. 만나기도 해주고 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자유를 준다지만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. 예를 들어 경찰도 그렇잖아요. 뭐 물론 업무의 특성은 있지만은 국제 수사를 해가지고 참 아주 중요한 범죄를 잡아오는 네. 경찰 업무하는 거하고 저것도 다 소중하긴 하겠지만 뭐 앉아서 어디 뭐 창구로 안내 정도 하고 가볍게 네. 뭐 민원 증명서를 떼주는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. 위험 부담률이 좀 다르죠. 그럼요. 그런데 네. 요즘은 이제 그런 수당이나 뭐 시간의 근무 수당 또 위험 수당 공무원들의 임금이라는 게 기본 임금 외에도 시간의 수당 뭐 위험 수당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사실 네. 좀 복잡합디다마는 체력 단련비 뭐 효도비 복잡합디다마는 예전보다는 이제 좀 늘어나고 네. 부서 간 차별도 좀 두는 식으로 그래서 점차 하는데 요번에 내놓은 거는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인사혁신체가 그 차이를 뒀고요. 요런 성과급 비중을 2020년 그러니까 5년 뒤죠. 2020년까지는 15%로 좀 확대하겠다. 막 그런 내용이 혹시 같은 조직 내에서 돈을 다르게 받는다.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자극은 되겠네요. 우리가 참 피곤하지만 가야 될 방향입니다. 네. 사실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똑같이 나눠 먹는 협동조합이고 우리 위에 몇 킬로 몇 개 북한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닙니까? 협동인데 그건 생산성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뭐 같이 그냥 잘하자고. 제가 강의하다가 학생들에게 가장 그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보자.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학점이나 점수를 똑같이 준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고. 그 최근에 장 박사님 그 이야기 하니까 제가 생각나네요. 미국의 어느 대학 클래스에 전 학생이 F 받은 사연 해가지고 놔둬야 돼. 저는 모르는데.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. 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성적을 주겠다고 네. 하니까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. 네.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하는 게.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게 반영이 안 되므로 계속 네. 못하기 경쟁해가 중간고사 때는 전부 다 시작할 때 중간중간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처음에는 안 하기 경쟁하니까 전부 다 못하는 때려대니까 평균 B를 받더니 네. 저 밑에 C를 받더니 나중에 얹혀가려고 해요. 나는 안 하려고. 프리라이더. 네, 프리라이더. 전부 다 프리라이더가 돼요. 그리고 결국 종래는 전부 다 F 받았다라는 기가 막힌 사연을 얘기하다니까 꼭 지금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같습니다. 이게 결국 약속은 지킨 거네요. 다 같은 학점 준 주겠다. 교수의 약속은 그거였거든. 너희들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. 알아서 해라. 했더니 결국 전부 다 F를 똑같이 받았다. 내가 A를 주겠다, B를 주겠다 약속한 적은 없고 같은 점수 주겠다. 바로 결국 F 하게 되는.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실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학생의 실험이었고요. 그런데 이제 공직은 딜레마가 있습니다. 공직은 차별을 많이 해서 막 딜레마를 주면 전부 다 이 일도 내가 하겠다, 저 일도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의욕적인 사람이 일을 막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막 하다는 게 과연 그러면 좋은 거냐. 그래서 저는 약간 순리대로 가고 또 공직에 프리라이더가 나오고 나태한 사람들 똑같이 가는 이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어도 민간에 사는 정도의 어느 수준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또 공직에서 이 변하는 세상의 기류, 트렌드, 임금 뭐 민간에 나오면은 뭐 몇천 배 뭐 이상도 나잖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자꾸 섞이는 게 뭐 모든 조직에 활력을 주니까 공무원 사회도 민간과의 접촉 범위를 가급적 넓히고 민간의 제도를 가급적 많이 들여오고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.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저번에 삼성에서 인사를 했던 분이 이건면 씨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받아들이고 또 인사도 공무원 중에서도 민간으로 많이 교류도 하고 그런데 공직에 이런 게 있습니다. 공무원 중에서 민간으로 가니까 아니 그거 가서 그 민간의 앞잡이가 돼서 말하자면 로비 창구가 된다고 반대하고 그런 유치한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참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. 그게 무서워하더니 뭐 구덩이 무서워 장도 못한 그래요? 그렇습니다. 그거 아니면 뭐 로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거 외에도 먹겠습니까? 그런 류의 얘기는 하지 말고 교류하면서 민간의 좋은 점 많이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. 근데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의 심성 중에는 초가 삼간 태우더라도 빈대 잡는 맛에 또 뭐 이런 습성이 없지 않아 살짝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같이 배고프 쫄쫄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잘 되는 꼴은 차마 못 보는. 그런 차원에서 드릴 말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질르는 맛.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도박하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두 나라다.
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다. 네,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. 또 수많은 관광 가이드들이 한국 분들이 제일 어렵다.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. 이러고 이 불태전의 정신으로. 예.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스타가 나오고 같은 부서 내에 같은 조직 내에 같은 부 내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있으면 그걸 인정을 좀 쉽게 잘 안 해주는 전통 때문에 이게 그래서 공공기계도 서서히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효율성을 높이고 뭐 외부 자극을 통해서 조직을 뭐 멋지게 개혁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